모든 게 완벽할 수는 당연히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복해서 하는 실수를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꾸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자, 합격자의 질문 비중입니다. 합격자들은요, K 질문이 40%가 평균입니다. 평균. 그리고 로열티와 인성 질문이 나머지를 이제 커버하고 있는 거죠. 이런 비중을 나타낸 사람들의 합격률은 71%예요. 불합격은 29%. 이렇게 돼요. 근데 불합격률로 한번 가볼까요? 불합격자들의 질문 비중은 로열티 질문이 압도적으로 높더라고요. 7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그냥 딱 이렇게 기억하면 돼. 복귀를 받는데 로열티 질문만 막 지금 꼬리를 물고 들어온다? 아, 오늘 망했구나. 그런 또 질문들이 있더라고. 면접관님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저한테 아빠곰 미소 지어주셨는데 그린라이트인가요? 또는 뭐 하셨는데 이거 레드 시그널인가? 이런 거 있는데 그딴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분석을 해봐. 근데 로열티 질문이 가장 높잖아? 이거는 불합격의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경우에도 합격률이 있긴 있습니다. 다만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뭐 40%다 그러면 뭐 어떤 분들은 뭐 되게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면접을 5개 보면 그 중에 2개 붙는다는 얘기거든요. 뭐 아주 낮다고 볼 수도 없지만 굳이 60%의 불합격률을 여러분들이 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우린 이걸로 갑시다.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은 필살기에서 질문이 들어왔는데 인성으로 답변을 했어요. 자, 일단 우리 복습 어제 하나만 합시다. 너무 중요한 거니까. 스페셜 에디션에, 멤버 스페셜 에디션에 이미 제가 명확하게 구분을 해드렸는데 질문은 딱 3가지로 구분한다. 뭐죠? K, 난리지 질문. 2번째, M, 인성 질문. 3번째, L, 로열티 질문. 이 3가지가 우리 모든 질문에, 그러니까 정말 쓸데없는 질문도 있을 수는 있어요. 뭐 공통 질문, 아까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그냥 제껴셔도 돼요. 그런 거는 뭐 답변도 뭐 아주 진짜 이상한 비상식적인 것만 아니면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걔는 그냥 제거하셔도 되고, 진짜 나를 검증하려고 묻는 것 같은 질문에 대해서 그 3가지만 여러분들이 태그를 한 번씩 달아가면서 보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분은 프로젝트 학교 경험입니다. 대학교 경험. 그리고 이공계고 조금 아쉬운 경험이에요. 취린이에 해당되는 경험입니다. 자, 면접 바이블 SE 12페이지에 보면요, 제가 질문 유형 분류표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지금 저희가 편의상 계산을 좀 편하게 하려고 지금 노션으로 표를 만들어 놨는데,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보기 여러분 엑셀로 만드셔야 되고 노션을 만드셔야 돼요. 지금 요거입니다. 요거. 그래서 12페이지 2번 2번 체크리스트 분류표에 보시면 질문과 KML을 나누고 총 비율을 보는 게 있죠. 평균적으로 질문 받는 게 몇 개라 그랬죠? 7개에서 뭐 15개 사이가 가장 많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16개 질문을 많이 받으셨죠? 근데 지금 보세요. 질문을 전부 다 분석을 해봤더니 총 16개인데 그중에 14개가 지원 동기 질문이에요. 자, 이 비율을 봤을 때 이거는 나를 제대로 검증을 한 걸까요? 이거는 검증이 안 됐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내 경험에 대해서 일단 안 물었어. 그리고 인성에 대해서도 확인을 안 했어. 뭐 직무 면접이면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직무, 여러분 1차 면접관들 교육을 하면요, 이분들이 현직 팀장이잖아요. 이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이분들은 인성 검증이 고민이에요. 직무 역량은 그냥 몇 개 물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냥 딱 보면 알아. 근데 인성은 정말 모르겠다. MZ세대는 진짜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인성 질문이 너무 중요하다. 그걸 알려달라가 이제 저희 팀에게 요청하는 핵심 요청입니다. 근데 지금 인성 질문 하나도 안 했죠? 이거는 뭐 거의 빼박이야. 이거는 거의 검증이 안 된 거예요. 게다가 지원 동기만 이렇게 87.5% 들어왔다라면 지금 이거 자체가 벌써 말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분의 1분 자기소개부터 한번 쭉 한번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자, 과거에서 오셨네요. 네, 과거자동차 전자 플랫폼 개발 직무에 지원한 박땡땡입니다. GG는 GG는 스타크래프트 때 나온 용어인데. 야, 아실려나 모르겠네. 6G 연구에 도전해 30개의 논문 10권의 관련 책을 스스로 학습하여 테라빗 통신을 위한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니어 옵티멀 한 성능과, 뭔 소리야 이게, 동성능 대비 90% 복잡도를 줄인 디지털 빔포밍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의사소통력으로 새로운 분야의 자기공진 방식, 무선 충전 연구소 추출로 단일 유저를 단축 확대한 시나리오적인 시각 소리를 뭐 하여튼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런 걸 했대요. 그래서 뭐 SCI 저널 한 편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뭐 엄청난 경험이 있죠. 필살기로서 굉장히 의미 있네요, 그죠? 필살기로서 이분이 지금 지원한 직무가 전자 플랫폼 개발인데 거기에 뭐 비슷한 알고리즘 개발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것 같네요.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죠? 자, 그랬더니 면접 복귀로 깝니다. 자, 그래서 첫 질문이 뭐예요? 6G 연구에 왜 도전했냐? 지금 이분이 첫 번째 얘기했던 6G 연구에 도전을 했다라는 말을 딱 잡아서 그냥 바로 물어본 거예요. 정확히 뭐예요? 내가 말한 거에서 바로 질문이 나온 거죠. 이게 성공. 일단 면접을 잘 봤냐? 핫불이 아니라 그랬죠, 어제. 핫불이 아니고 이게 성공한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을 내가 던진 경험에서 나왔냐? 이게 1번. 이분은 성공했어요. 5G는 어느 정도 개발됐고 백지 상태여서 그 분야에 도전하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복기록을 다 넣은 건 아니에요. 설명을 위해서 길어질까봐 제가 생략을 한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도전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도전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왜 지금 보세요. Y 뭐 이렇게 가나 이것도 Y긴 하지만 사실은 6G 자체에 대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Y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왜 그래서 그 분야에 도전했냐? 라고 물어보니까 어때요? 성향 자체가 혁신을 이루고 싶은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자, 여러분 이 답변 좀 어떨까요? 필살기로 답변을 해야만 했죠. 너무 명백하죠. 여기서 필살기로 이걸 왜 했냐?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이런 연구를 했었는데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아서 내전에 내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뭐 이 앞에 있었던 거가 아닐지라도 최대한 필살기 아니면 이걸로 하든지 자기 공진 방식 무선 충전 연구에서 했던 내용을 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이런 식으로 갔더라면 되게 좋을 내용인데 갑자기 성향이라는 얘기 게다가 지금 너무 어려운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어. 성향 두 번째 혁신 이 단어는요 여러분 면접에서는 가급적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혁신이라는 단어는 면접관들도 진짜 혁신이 뭔지 모르거든요. 이거를 인성 관점으로 분명히 K 질문인데 인성 질문으로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면접관의 초점이 흐려진 거야. 이건 답변자의 미스예요. 분명히 면접관은 경영 검증을 해주고 싶었어. 근데 경영 검증에서 갑자기 성향과 혁신적인 성향이라는 인성으로 답변을 딱 해버리니까 갑자기 바로 다음 질문이 뭐예요? 그럼 우리 회사에서 어떤 혁신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보통 혁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대부분 이거 저희가 이거는 통계를 안 내봤는데 대부분 다 이거 얘기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면접관들은 이거를 요구받고 있어요. 지금 회사에서. 미쳐버리겠거든? 미쳐버리겠어. 근데 갑자기 지원자가 혁신을 얘기하니까 혹시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어떤 혁신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밑지와 문전을 한번 물어보는 거. 이거는 검증이 아니라 진짜 아이디어가 필요해서 묻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엔 어때요? 뭐지? 그래서 생각을 안 해봤거든. 그리고 이게 진짜 혁신이라고 말 잘못했다고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래도 쭈삣쭈삣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질문으로 가는 순간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자율주행으로 인해 자동차 기술 혁신이 이룰 것이라 혁신 생각 안 된다 그랬죠. 이런 거 절대 근거 중심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전자제어 시스템 개발하는데 혁신. 전자제어 시스템 이거는 뭐 자체는 뭐 내가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는데 자율주행으로 인해 뭐 나의 생각을 얘기하면 안 돼. 차라리 여기서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율주행이 이렇게 커지면서 시장이 얼마나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전자제어 시스템 개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뭐 좀 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이 근거가 뭐예요? 혁신의 근거가 내 생각이야. 이거 정말 위험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뭐가 답이 안 나온 것 같으니까 면접관이 어떻게 물어봐요? 아니 그래서 좀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볼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K 질문이 아니죠. 이거는 인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L 질문이라고 분류할 수도 있어요. 커넥트 서비스 내 전공 이용해서 이 서비스를 상용할 수 있다 라고 뭐 나름의 아이디어를 그래 뭐 얘기를 했어. 이분이 그래도 나름 체인점에서 열심히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문 스크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어. 잘하신 분이에요. 잘하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원 동기 질문이랑 딱 알아챈 거야. 그래서 커넥티드 서비스라는 그 당시 이 과거 자동차의 키워드였기 때문에 이거를 내 전공과 연결을 시키려고 노력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못 벗어난 거지. 그러니까 면접관이 지금 왜 그게 안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개발하는 거는 아는데 자세한 내용은 나도 못한다. 여기서 갑자기 가뿐히 인정을 해버렸어. 갑자기 인정을 해버린 거야. 면접관 입장에서 황당한 거지. 그래서 아니 기존에 안 된 게 지원자분이 오시면 잘 될 수 있을까요? 뭐 그랬더니 지식이 있어서 할 수 있다. 갑자기 막 우기죠. 이름 이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면접관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뭐 무슨 근거도 없이 뭐 해본 적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없는데 무조건 할 수 있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특히 엔지니어 지금 이분이 개발자잖아요. 이공계에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이거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공계가 결국 뭐예요? 이공계가 창의력으로 이래요? 결국은 창의력이 필요해요. 근데 창의력이라는 거의 핵심이 과정의 분석과 근거와 논리가 필요하단 말이죠. 수치화를 기반으로 창의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숫자가 하나도 없어. 근거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키워드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내용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로열티 질문의 끝판왕이죠. 로열티 질문 끝판왕. 우리 회사 경쟁사 어딥니까? 이제 뭐 좀 알고 지원하나? 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테슬라가 경쟁사가 되나요? 그러니까 심심찮게 보이고 있다. 제가 보는 건 이미 많이 들어와 있다. 제가 봐도 보이는 건 이거 자체가 뭐예요? 답변 자체가 뭐야? 나는 자동차 산업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는 자기 인정이죠. 매출 규모 아시나요? 그 부분 잘 모르겠는데요. 뭐야 이거 지금? 그때부터 그래요? 아니 뭐 혁신하고 싶을 때 조사 안 해봤어요? 뭐 이러면 고객이 몰랐던 건 뭘까? 추천 못하고 조사를 해봤다. 하지만 매출 수익은 조사가 부족해.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더 이상 이제 뒤에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저의 개인적인 걸 점점점 회사적인 거죠? 기존 것 점점점 아시는 건 없어요? 자, 더 이상 뭐 설명할 필요 없겠죠. 자, 이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셨어요? 이거를 대체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아니 지금 이 형이 얘기하는 것처럼 머릿속에 저런 걸 어떻게 다 계산하면서 얘기하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맴짓? 맴짓만 하면 맴짓 아니야.
아니라 맴짓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를 복기를 해보셔야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복기록 자체를, 이 분석 자체를 안 해보잖아요. 어디서 꼬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첫 단추는 잘 깼어요. 첫 단추는. 두 번째 단추를 갑자기 잘못 낀 거죠. 여기서도 한번 탈출할 수 있는 시도 자체는 됐거든요. 근데 조사했던 내용 자체가 빈약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다음에 우기는 답변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분은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셨어. 체인지업에서. 시도는 했으나 내가 필살기로 다시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 상황에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면접에 떨어지는 건 그럴 수 있다. 괜찮다. 근데 이 복기록을 남기고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분해하고 분석해보지 않으면 다음 면접도 운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은 그냥 운이야, 운. 여러분의 취업과 면접을 운빨에 맡기는 사람이 된다고. 그거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할 수 있다 생각해. 물론 사람들이 상황 계속 바뀌고 면접관도 바뀌고 회사가 바뀌니까 모든 게 완벽할 수는 당연히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복해서 하는 실수를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꾸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잘했던 사람 하나 볼까요? 필살기를 모두 던지고 지원 동기조차 필살기로 답변한 케이스입니다. 사실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안 됐던 케이스는요, 뭐 너무 많습니다. 뭐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 뭐 너무 많아. 저건 백날 봐봐야 의미가 없어.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 조사 방식도 다 설명드렸죠, 지금까지. 그 내용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분의 지금 내용을 보니까 면접 질문을 12개나 받으셨네요. 필살기 질문은 6개, 약 50%입니다. 인성 질문 20%, 지원 동기 30%. 자, 비율이 지금 아주 좋죠? 지금 아주 좋습니다. 비율 자체가 질문이 아주 좋아요. 그 합격한 사람들이 보통 이 정도의 비율을 갖습니다. 대략 50에서 55%, 한 60% 사이 이 정도가 대부분이 다 필살기 질문을 받습니다. 합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한 30-40%가 인성 질문과 지원 동기 두 개 합친 걸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1분 자기소개부터 보죠. 안녕하십니까, 마켓 구불구불. 이거 굉장히 그 컬이 많이 들어가신 건가 봐요. 마켓 구불구불 식품 R&D 직무에 지원한 이호호입니다. 저는 창업탐색팀 활동 중, 마켓 구불구불이라는 회사가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니까 창업탐색팀 좋겠네요. 사전 소비자 인터뷰를 통해 식품에서 맛과 섭취의 간편함을 중요시한다는 인사이트를 얻고 지금 하우죠. 이를 시제품에 적용했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있고요. 그 결과 창업탐색팀 30팀 중에 상위 3팀에 들었습니다. 리저트가 나왔죠. 하우 플러스 리저트로만 설명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또한 두 번째 필살기죠.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한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선행연구 이거 완전 매기는 거죠. 근데 내용이 먼저 봅시다. 추출물의 당류 함량이 높고 라이코펜 함량이 낮다는 문제점, 정확히 어떤 문제점인지 지금 1분 자기소개에서 확실히 던지고 있어요. 그걸 해결해서 의뢰회사 내 우수 사례로 선정, 리저트가 나오죠. 하우 플러스 리저트가 되었습니다. 제 경험 바탕으로 빨리 해결한 연구개발자가 되겠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된 1분 자기소개죠. 자, 그랬더니 첫 번째 질문 뭐 나옵니까? 유의미 성과 못 낸 연구 문제점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자, 하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죠? 하우. 두 번째 필살기에서 질문이 나왔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어떻게 했어요? K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면접 복기록을 하면 그냥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맨 앞에 여러분들이 한번 달아보는 거야, 이렇게. 이거는 K 질문인 것 같다. 이 질문 자체도 K일 수도 있고, 이거를 뭐 어떤 사람은 뭐 L 질문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반론의 여지 없이 이제 K 질문 같긴 한데, 어쨌든 K 질문입니다. 그래서 문제점 파악을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뭐 분석했고, 뭐 대상 진행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름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질문 또 K로 들어온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당류 함량 낮추는 뭐 등등등등, 뭐 라이프 커펜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다 얘기를 했어. 그죠? 자, 그러고 나서 또 K 질문 나옵니다. 그 회사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지금 뭐 계속 이게 똑같은 좋은 얘기들이 나와요.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근데 지금 제가 이 케이스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게 아니고, 전에는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이런 질문까지 지금 들어가죠. 자,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K-폭폭으로 갔는데, 이거는 보통 합격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갑니다. 보통 앞에 한 4-5개는 K로 그냥 쭉 가요. 그게 경험 검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전에는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라고 이 질문을 했어. 이분이 지금 뭐 스리라차? 으라라차 같기도 하고. 이게 뭐 전문 용어인가 봐. 소스예요. 소스구나. 미안해요. 저는 먹을 줄만 알아가지고 채식만 할까 잘 몰랐습니다. 네. 뭐 어쨌든 으라라차 회사에서 의뢰하시기를 일반 으라라차 효능 목표로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질문은 왜 했죠? 피드백. 왜 이전에는 그렇게 안 했을까요? 라는 질문은 주도적인 사람인지를 아는 확인하고 싶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를 알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K 질문이긴 하지만 인성까지 어느 정도 좀 녹여든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도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거 면접 바이블이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주도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여러분의 경험을 어떻게 설명
설명하면 좋을지 SE로 피드백한 걸 면접 바이블까지 한번 같이 매칭시켜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에 솔선수범을 보인다. 조직의 성과를 위해 반드시 하는 일이지만 다들 하기 싫어하며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상황을 해결한 경험을 어필해서 주도성을 입증해보자. 이분은 지금 주도성 경험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여기 뭐 회사에서 의뢰하시기를 목표로 고수하다면 새로운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고정관념과 이거 바꾸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했던 경험에 대한 어떤 신뢰도 그리고 신빙성이 훨씬 더 증가되는 내용이 바로 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내용으로 이거 좀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정도 되면은 지금 뭐 이 경험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나요? 이분은 이제 R&D잖아요. R&D로 지원을 했으니까 첫 번째 있는 거야 뭐 그래 뭐 이거 대학교에서 뭐 대충 뭐 이럴 수 있겠다. 그 바로 이제 이 두 번째 거를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요 내용을 벌써 하나, 둘, 셋, 넷. 하우와 Y를 지금 막 묶어가지고, 그죠? 네 가지 질문을 막 마구마구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이분의 답변이 막힘이 없어서 지금 딱 봐도. 자, 그 내용을 끝나고 나니까 바로 이제 어떻게 해요? L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하신 경험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지금까지 경험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는 거죠. 확인이 다 됐고. 자, 그러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우리 회사 어떤 연구하고 싶은지 생각해본 거 있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기능성 소재에 대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자, 이 말이 뭐죠? 내 필살기를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지원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필살기를 리마인드 시켜서 연결시키는 답변을 한 거죠. 이분은 아주 일관되게 모든 질문에 필살기를 연결시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면접 볼 때는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끼를 하면서 계속 연습을 해봐야 돼. 이거는 연습을 할 때 그 답변을 텍스트를 보시고 내가 이걸 다시 말한다면 또 필살기랑 연결시킨다면 또는 근거로 얘기한다면 숫자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서 다시 이 질문에 대한 텍스트도 써보시고 다시 내가 이걸 말로도 좀 해보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면접 준비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질문 있습니다. 박사는 왜 안 하고 석사만 했나요? 이제 인성 질문 넘어가죠. 저는 즉각적으로 뭐 제품 고객을 통해 즉각적으로 제품 개발을 통해 고객들이 선보이는 업무를 하고 싶다. 자, 이제 마켓 구불구불 스타트업이잖아요. 당연히 고객 얘기 좋지. 박사할 사람을 원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분의 어필 포인트도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 자체가 본인이 이미 하셨던 내용이죠. 창업 대회에서 아까 위에 있었던 1분 자기소개 때 보시면 소비자 인터뷰를 통해 식품회사 맛과 섭취 간편함을 중요시한다. 이게 지금 고객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대학교에서 했던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 MD로서 지원하신 내용이 지금 다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과 가까이 어디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이 답변 자체가 이미 내 필살기와 연결된 답변이었고 어디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석사도 경험 학점도 좋은데 왜? 제가 고객과 가까이 이런 연구개발하고 생각해서 한 것은 창업 프로젝트 팀 요때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내용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니즈 찾아서 해결하는데 큰 성취감을 느꼈다. 자, 큰 성취감을 느꼈다. 이건 뭐예요? 내가 느낀 감정이죠. 내 경험에서 느낀 감정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면접 바이블 113페이지로 넘어가서 주도적인 사람의 특징 다시 한번 연결합니다. 자, 둘째,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낸다. 고객의 니즈를 발견한 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경험이 있는가? 자, 있건 없건 간에 지금 이런 경험들을 찾아서 얘기하셔야 되고 없더라도 그럼 경험을 다시 만들어야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면접 바이블을 보실 때 제가 이거는 진짜 면접관 입장에서 설명드린 게 많아요.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내 답변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 내 경험은 뭘 던지는 게 좋을까? 1분 자기소개 때부터 이런 걸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정리하는 용도로 이것을 써보시는 게 훨씬 좋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회사 고객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네, 대부분의 국민들이 고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희도 오늘 아침에도 사먹은 것 같은데? 메인 고객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다 로열티 문제죠. 2030 1인 가구 주고객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면접 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접왕 이영의 가이드라인은 정말 너무 잘 따르신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지막 하고 싶은 말만 똑 떼서 이렇게 감사 표현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거는 너무 제 얘기를 좀 똑바로 좀 듣지도 않고 자기 맛대로 그 아전인수격을 해석을 한 건데, 제가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단순화시켜서 끝내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이 앞에 모든 내용이 됐다라는 전제죠. 이분이 체인지업에서 저희가 드리는 가이드를 정말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면서 지금 이 플로우를 다 짜낸 거죠. 맨날 복귀 까보고 분석하고 이거 KML 어떻게 답변할지 다시 바꿔보고 이거 하니까 지금 이게 대응이 가능한 거예요. 결국 이분은 식품산업의 연구개발 직무를 최종 합격을 하셨어요. 결국 안 뽑겠어? 이거 안 뽑으면 진짜 아니 이렇게 경험까지 완벽한데 이걸 안 뽑으면야 결론은 이거예요. 질문을
어떻게든 필살기로 답변을 유도하는데 노력을 하셔라. 어떻게든 이것을 끌어내는데 모든 총력을 기울여라. 그게 면접에 대한 연습과 면접에 대한 어떤 도전 내용의 모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